자, 과학기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변화를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삶의 변화는 과학기술은 산업과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을 하여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 기계 제품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으로 수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위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로봇 등으로 활용한 첨단 의료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검색하거나 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은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가 증진되었고 건강 증진, 생명 연장,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확대되었다는 거죠. 과학기술로 우리 삶은 필요한 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첨단 의료시설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신약이 개발됨으로써 이를 이용해서 인간의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 사람들 간의 교류 확대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쉽게 연락하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드론을 보면은 이 드론의 역할이 되게 요긴하게 잘 쓸 수가 있잖아요. 무인 조종 카메라니까 사람이 직접 갈 수 없는 장소나 그런 위험한 곳에서 이런 사건 사고를 잘 접함으로써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지만 어쩌다가 도심 한복판에 이제 갑자기 드론이 추락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이제 생명도 갑자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드론이 사생활 침해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드론은 인간을 대신해서 사건 사고 현상에 탐색하고 높은 곳을 조망하는 등 역할을 하지만 추락 사고나 사생활 침해 등 그런 등의 문제가 우려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내용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 우리 삶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하늘을 날던 드론이 갑자기 길거리에 추락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거, 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좋아요. 과학의 양면성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요. 과학은 두 얼굴을 가진 신이에요. 야누스와 같다. 과학은 천국의 문을 열쇠이면서 동시에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과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명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기술 발전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어요. 과학은 인권 및 사생활 침해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종 정보통신 기술을 악용해서 개인 정보 유출을 하거나 또는 감시 카메라나 위치 추적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그거에 이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제 과학기술에 종속될 수 있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종속된다는 게 자주성이 없이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이 과학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과학기술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보는 휴대폰 전화 중독 같은 거, 인터넷 중독이 그렇죠. 너무 주체성이 상실하고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쪽에 빠진 아이들 많잖아요.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요. 생명공학의 실험 과정에서 생명을 함부로 조직해가지고 생명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유전자 조작이나 복제로 인해서 우리도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긴다. 환경 파괴 및 평화 위협의 문제. 과학기술 기술은 환경 파괴를 가속하고 대량 살상 무기로 인류 평화에 위험을 할 수 있다. 핵무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학기술의 한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또 일으키는 문제도 있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의 식품의 딜레마. 자, 유전자 변형 식품의 장단점이 되게 많아요. 대량 생산으로 이제 빈곤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뭐 콩에 땅콩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땅콩의 맛을 영양 성분을 콩에다 이제 부과하는 건데 뭐 이거 땅콩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또 콩을 또 못 먹게 되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뭐 개발이 중단되었던 것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유전자 변형식품이 개발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식량 문제 해결되고 대안으로 좋았지만 그러니 여전히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인체 유해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학기술에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학기술에는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과학기술의 활용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거든요. 과학기술을 잘못된 방향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면 수많은 사람이 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맨해튼 계획인데요. 보면은 이 핵폭탄을 함부로 만들어도 될까? 맨해튼 계획은 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극비리에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이제 이 과학자들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는 그 계획에 참여했지만 이 폴링이라는 과학자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또 져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폭탄을 함부로 만들어도 될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과학이 때로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과학자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제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맨해튼 계획에 참여를 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해튼 계획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이 실시한 프로젝트입니다. 예, 과학자의 책임은 무엇이에요? 과학자의 책임은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대량 살상 무기, 환경오염, 안전사고, 생명윤리 이런 것들의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의 영향력의 확대.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과학기술의 부작용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복잡해지면서 과학기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프리온가스를 발명한 토머스 미즐리는 처음에는 이 독성이 프리온가스 전에는 그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에 그런 독성이 많아가지고 그 전에 프리온가스가 발명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독성 때문에. 그래서 프리온가스를 이제 발명한 이유는 안전한 이제 냉장고 가스를 이제 냉장고 프레온가스를 사용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프레온가스가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알려지고 하지만 그 과학자는 프레온가스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알기도 전에 이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위 신문 기사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리 짐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는 정말 신중한 태도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인간의 존엄성에 인권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학기술의 유용성만 추구하면 인간을 과학기술로부터 소외시키거나 비인간화시킬 수 있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인류 복지의 증진. 과학기술이 빈곤을 해소하고 인류의 행복의 증진을 힘쓸 때 인류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태양열 조리기 같은 거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태양열 조리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 복지 증진시키는 하나의 예로 외우셔야 되고요.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기술은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은요. 이런 것들이죠. 루카스 한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을까. 또한 저렴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환경이 피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발명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해서 뭐 좋은 결과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엔진도 철도 겸용 버스 이런 거를 발명했대요. 이런 내용은 위의 사례는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은 단기적인 경제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드론 얘기 나오죠?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 아까 드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5번이 되겠죠. 그 다음,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리모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온종일 TV만 보고 있죠. 그런 과학기술이 종속이 돼서 자기 주체성을 잃고 하나의 노예가 되는 거죠. 텔레비전 노예, 핸드폰 노예 이런 내용이 있는 거를 찾아주세요. 몇 번이에요? 인간이 과학기술에 얽매여 생활하게 된다. 4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속이 된 과학기술에 종속되었다. 인간이. 그런 내용도 찾으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뭘까요? 물질적인 풍요, 편리함, 삶의 질을 높인다. 뭐 이런 거는 3번. 긍정적인 영향이겠죠. 자,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문제점. 유전자 조작하는 거죠. 뭐가 문제점이 되는 걸까요? 4번은 인간의 존엄성 훼손, 그쵸? 인간을 상품화했죠. 그 다음에 생명을 경시했어요.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4번.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인간이 과학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주체성을 상실하고 그 과학기술 노예가 되는 거죠. 휴대전화 노예,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과학기술에 종속될 위험, 종속입니다. 6번. 뭐예요? 탈리도마이드가 이제 개발을 했을 때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임산부한테 입덧을 예방하고 뭐 좋은 인기를 끌었는데 동물 실험할 때는 부작용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뭐 기형아를 낳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뭘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6번은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과학기술을 개발할 때는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변수 이런 걸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로 우리가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 자, 어떤 태도를 해야 된다?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의 이렇게 뭐 잘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이제 겪게 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사회적 책임이에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8번. 인공지능으로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인간이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간의 안전한 삶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겠죠. 니은, 리을. 몽골 과학기술 뭘 만들었대요? 추결기. 이걸 만든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죠? 추결기 하면은 왜 그랬죠? 인류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